네, 마켓 진단 순서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또 시장 들여다보는 코너가 되어 있고요. 유안타증권의 정인지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타이틀은 좀 강하게 나가는데 네. 정인지 연구원이 정한 타이틀은 아니신 모양이에요. 네, 저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인가 봐요. 뭐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지지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랠리를 조금 더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예, 예. 네, 이렇게. 예. 자, 그럼 일단 미국 증시부터 먼저 살펴보죠. 미국 증시는 현재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부담스럽다라는 게 뭐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왔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만약 보신다면 전 고점, 그러니까 작년도 내내 이제 고점대로 했던 그 2,100포인트 부근에서 지금 이게 조금씩 이제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1년 반 정도죠. 이제 거의 고점대를 형성한 가격대에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제 이런 분기점을 넘어선다면 사실 이제 조정을 벌써 1년 반 정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추세가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 그 실패하고 과거와 같은 패턴이 진행된다면 다시 뭐 전저점까지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 이제 돌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통 이제 이렇게 장기 저항을 돌파할 때는 뭐 세게 올라갔다가 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 2,100포인트를 전후한 가격대에서 사실 몇 달 동안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이거 좀 다지고 이렇게 새로운 상승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단기로는 좀 부담일 수밖에 없는 가격대다. 그렇다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패턴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미국을 봤고 이번엔 또 중국 봐야 되겠죠. 중국은 최근에 또 부채 문제 이야기가 또 흘러나오면서 시장이 또 발목이 슬슬 잡히는 것 같은데,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모습은 현재 위치가 어떠신가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꾸역꾸역 오르다가 한번 빠지면 훅 빠지고만 이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었기 참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죠. 예. 지난주 수요일 날 사실 급락했을 때 당시에 시장의 공포감이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와 같은 좀 다른 패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나쁜 패턴은 아마 올해 연초에 있었던 요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이런 상황이었겠죠. 아마 꾸준히 계속 오르다가 이제 훅 떨어지면서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답을 줬지만 낙폭이 상당히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비해서는 우리가 지난 1, 2월 저점대 대비 올라온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완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00포인트 수준의 이전 고점대 뭐 지지대도 있고 60일 평선 지지도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 급락세가 시작될 때는 거의 종가가 저가 부근에서 마감되는 이런 형태의 음봉이 나오는데, 지난 수요일 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 낙폭을 거의 절반 이상 회복을 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낙폭은 제한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2,900포인트가 뭐 무너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다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3,100포인트에 있는 이전 고점대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게 좀 의문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급락을 안 했으면 좀 더 121평선이나 그 윗부분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었는데, 네. 지금 뭐 지난 수요일 급락으로 인해서 3,100포인트의 저항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해지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단기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시점이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라가더라도 지난 4월 단기 고점 때 종목별로 좀 다르겠지만 그 정도 수준 정도를 눈높이로 보시고 단기 플레이를 임하시는 게 일단은 좀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즘 그 중국 관련된 ETF 상품을 거래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덕분에 중국 증시도 봤고. 자, 유가도 한번 봅시다. 유가는 요즘 어떻습니까? 모양 자체가 뭐 배럴에 몇 달러다 이거는 이미 알고 있지만. 예. 유가는 사실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왔는데 추가 상승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어제도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로 또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일단은 차트상 모양을 보시면 45달러 전후해가지고 좀 어디라고 좀 특정하기는 애매하지만 작년에 뭐 9월, 10월, 11월 달에 이 횡보했던 이 가격대가 이제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저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뭐 어제 빠지긴 했지만
지난주에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격 부담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주가는 뭐 어떤 주가가 아니라 모든 이제 상품 가격은 추세를 타고 움직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42달러 수준에서 뭐 지지 시도가 있든지 아니면 뭐 40달러 수준까지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해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유가 흐름 어쨌든 이제 바닥은 탈출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됐다라는 거는 좀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40달러, 5달러, 50달러를 넘어가기에는 좀 적지 않은 공방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좀 더 유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슬로우 다운 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하시고, 다만 뭐 급락을 한다든지 뭐 추세로 하락한다든지 그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몇 가지 이제 대외적인 그 요소들을 봤는데요. 꼭 저거와 우리 코스피나 우리 코스닥 뭐 동행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참고 자료를 쓰기 위해서 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코스피는 어떤 모습인지. 제가 이제 지난 3월 말에 출연해서 이제 좀 부담이다. 여기서부터 조정 예상돼. 이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조정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조정이 그렇게 길진 않았던 예, 것 같아요. 60주 이평선 요 중심선이 2000포인트 부근이 상당히 중요한 저항이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는데, 조정을 조금 받고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한 것도 좋지만, 회복한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일봉 차트 좀 보시면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21일 평선 밑에까지 쭉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면 여기서 추세는 잘 못 가거든요. 보통은 네. 다시 61일 평선까지 빠져서 지지를 받고 추세를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예 하락으로 전환되든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그 지금 예. 상승갭 아닙니까? 예, 예. 강하게 돌파를. 예, 요 상승갭이 우연찮게 2000포인트가 보면 주봉으로 보시면 이 56주 이평선이랑 이렇게 맞물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작년 3월 달에 이 60주 이평선, 60주 이평선을 돌파하고 요 안착을 할 때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고요. 일봉을 보시면 이제 우리 이런 걸 강세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상승은 아니고 이제 횡보인데 주가가 안 빠지고 옆으로 기거나 조금씩 고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이런 걸 이제 강세 조정이라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21일 평선이 좀 올라와가지고 2000포인트 부분까지 와주면, 그러니까 한 1, 2주,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요 안에 주가가 이제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면서 21일 평선 지지를 좀 받으면, 사실 단기로 이렇게 뭐 쭉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지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뭐, 요새 주가가 계속 뭐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하락을 위한 행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상승을 위한 행보일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벌써 주가는 한 1950에 가 있어야 됩니다. 원래 나타나는 패턴대로라면 장이 굉장히 강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2000포인트가 지지만 되면 좀 매수 관점 유지하시고요. 여기 추세선도 있고 이제 21일 평선도 있는데, 2000포인트가 이탈이 되면 사실은 뭐 1960이라든지 뭐 61일 평선 부분까지 이렇게 쭉 한 번쯤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이제 매수 관점을 좀 보시고, 이후에 만약에 여기서 상승에 성공을 하면 좀 이렇게 조정 없이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2100포인트. 예, 그 정도 수준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조정도, 그러니까 장기로 한번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장기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대략 뭐 하단이 1850이고 상단이 2200 정도 되는데, 이 박스를 돌파하는 일반적인 패턴은 어떤 거냐면은, 박스 상단에 갔다가 내려와서 저점이 박스 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중심선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서 한 2100이나 그 위까지 갔다가 또 하락했는데 2000이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박스가 예를 들면 2200에서 2000 사이로 올해 하반기에 형성이 된다면, 내년에는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눈높이를 그다지 높게 잡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대내외적인 여건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회복될 여지는 안 보이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박스권 돌파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제 뭐 단기로 좀 세게 올라가면
다시 2,000포인트까지 정도는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는데 네. 예,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 찍찍 꺼놓고 그림 본다고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테크니컬 분석은 상당히 또 오묘합니다. 관이 재료들이 뭐 대외적으로 뭐 FOMC, 뭐 미국 금리 많고, 내부적으로는 해운업의 뭐 조선업 구조조정 이슈가 있지만, 이 차트가 나타내는 것은 모든 걸 또 포함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자, 코스피의 현재 위치를 봤는데, 흐름은 저도 느낌상은 조금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네. 보여지는데, 업종별로는 어떻게 정리가 좀 될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는 특징이 조정받아야 될 상황에서 조정 안 받는 종목들이 많아진다라는 게 강세를 제가 이제 얘기하기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특히 전기전자 업종 지수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 오늘 강하게 오르긴 하지만 사실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3월 말에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1일 평선이 의미 있게 이탈을 했는데, 근데 등락 과정에서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좀 추가로 이렇게 빠져서 9,500포인트에는 61일 평선까지는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안 빠지고 이제 또 상승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장기 하락 추세선을 지난 3월 달에 한번 돌파를 하고, 그 돌파된 추세선이 4월 초에 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또 새로 완화된 추세선을 아직 돌파는 못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또 한번 돌파를 해주면 이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 이렇게 완화되는, 이런 걸 이제 부채살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턴어라운드 할 때 나타나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IT 쪽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예, 그런 관점을 볼 수 있겠고요. 네. 코스닥은 좀 어떻습니까? 코스닥이 사실 굉장히 좀 좋습니다. 예, 괜찮아요? 예, 이 700포인트대 저항을 이제 돌파했다라는 게 긍정적이고,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이제 꾸물꾸물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의외로 지금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뭐 전고점을 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750포인트 정도까지의 추세는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보다 중형주, 중형주보다 소형주 지수가 지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관점으로서도 지금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마 소형주 쪽에서 한 번쯤 지금은 단기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자, 마켓 진단 들어봤고요. 코스피가 2,000을 안착하고 지지가 되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결론으로 조심스럽지만 전망을 좀 들어봤습니다. 유안타증권의 정인지 애널리스트가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내일 오전 9시 20분에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그 투자 수익률 빅매치, 네, 전 출연자들이 다 한꺼번에 스튜디오에 나오신다고 합니다. 네, 많은 기대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좀 아직은 인간이 조금, 수익률이 좀 미진합니다만, 네, 투자 예측 시스템으로, 이런 걸 통해 갖고 최종 우승자를 또 대예측하는 시간도 가져본다고 합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20분에 생방송으로 저희 코너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뭐 계속 조선업종에 대한 그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 발표에 조선업종이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다. 시장 자율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는 모양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강제 조정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식의 가닥을 좀 잡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다음 코너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증시 830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